여러분 이런 사진을 곳곳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장사를 접는 모습이죠. 가게를 완전히 뜯어내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이렇게 장사를 접었어요. 그런데 폐업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야, 진짜 웃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에게 가보면요. 나는 지금 한 푼이 부족한 사람이라 재난지원금도 받아야 되니 나는 폐업 못한다. 게다가 폐업하는 순간 정부에서 빌린 모든 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하는 숫자,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숫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자영업자들 중에는 장사는 적고 가게는 분명히 없어졌는데 폐업 신고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자금을 많이 빌렸었고요. 또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자금, 지금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줄지 모르니까 그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절박하다는 뜻.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일반 식당 폐업 신고율이 마이너스 8.6%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외식산업연구원의 지표거든요. 지난해 폐업 신고한 일반 음식점, 일반 식당 54,437곳입니다. 2019년에 59,530곳이에요. 그때보다 8.6%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사실 2020년이 더 어려웠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 폐업 신고율은 낮아졌어요. 8.6%로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올 1분기에도 보면요. 음식점 폐업 신고가 11,437곳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9% 줄었습니다. 9%.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다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폐업을 미루구나. 사실상 폐업을 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최대 지원금이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식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적어도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나는 식당을 하면서 빚을 진 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심지어는 1억까지 있는데 내가 왜 가게를 접어. 기다리자. 기다리면 돼. 게다가 권리금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폐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폐업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경제에는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루고 있잖아요. 결국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21년 7월에 127만 4천 명입니다. 이거 역대 가장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중에는 여러분 결국 폐업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통계에 나오는 것보다가 훨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통계 착시에 우리가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만기 연장이 지금 얼마예요? 9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하는 금액이 213조입니다. 이것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실물 경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어렵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나에게는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전대미문의 총체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초대형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지표를 보면요,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기업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저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우리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제가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를 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은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잖아요. 조사를 해봐야지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늘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국민들을 위한 아주 세세한 정책들이 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단절되고 탁산 공론형의 어떤 정책이 남발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아킬레스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리스크는 없었으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정부의 정책 리스크도 무시 못하는 그런 위기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름 따라 바람 따라님 조사할까요? 내가 낼 수도 있는데 그럼요, 안 하죠. 저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게 현실에 기반된 정책을 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